자, 세 개의 연산장치에 ABC가 있다. 어떤 수를 연산장치에 넣으면 이게 지금 뭐냐면 니네 초딩 때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네. 이거 본 적 있지? 박스 어디서 나와? 아. 이거 본 적 있죠? 네. 그래서 여기다 뭘 넣으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데 이건 누구일까 뭐 이질하는 거 본 적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실제로 함수의 개념이에요. 함수의 개념이고 함수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산장치 A라고 하면 그죠? 이 어떤 수를 여기다 집어넣고 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를 곱한 값이 출력된다. B에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출력된다. 이런 얘기예요. C에 넣으면 역수가 출력된다. 별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A에 2번 넣은 후 B, C에 차례대로 한 번씩 넣으면 1이 출력될 때, 그러니까 어떤 수를 X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A에 2번 넣으니까 누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2번 곱해질 겁니다. B에 한 번 넣으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곱해질 거예요. 그리고 C에다 넣었기 때문에 뭐를 취하게 될 거예요? 역수를 취하게 될 겁니다. 그게 1이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나머지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이 안 된다고요? 네, 계산 문제요.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네. 근데 진짜 별로다. 그지? 근데 얘랑 x가 제가 쓰고 있으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0의 두 허근 아닙니까? 맞잖아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랑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는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0의 두 허근입니다. 맞아요? 이거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게 제곱인데 제곱을 따로따로 곱하기로 보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랑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랑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곱해져 있으니까 이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1, 2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x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어차피 1 만든 거니까 얘가 1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근데 방금 쓴 거 또 쓰면 얘는 뭐겠어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겠네. 저 지금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어떤 숫자도 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근거와 계수한 게 두 번 써서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쵸? 예. 항상 얘기하지만 계산은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을 안 하고 답을 찾아볼까? 그 전까지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물론 수학이니까 계산을 아주 안 하고 답을 다 낼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는데 계산의 비중을 낮추면 낮출수록 무엇이 증가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사고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계산의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사고력이 증가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죠. 과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수학은 연산이 기본이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연산을 오지게 시키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되겠지 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알겠죠? 그래서 단순 연산 교재들이 미친듯이 팔리고 연산을 봐주는 선생님들이 있고 막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냐? 사고력이 존나 없는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산을 너무 빠르고 정확하게 하니까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답을 내야 되니까. 자기는 연산이 훨씬 쉽거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연산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면 당연히 사고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어. 소위 말하는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지기도 하고 더 이상 좋아지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날 때부터 태어난 머리는 사실 랜덤이지만
지금부터 만드는 머리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 태도를 잘 이용하시면 포텐셜만큼 잘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390번 보겠습니다. 0이 아닌 두 실수 AB에 대해서 FA, B가 이러하다. 그러면 애들은 또 뭘 하냐면 나 그거 배웠어. 실수화. 여기다가 A 플러스 BI 곱하고 여기 A 플러스 BI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짓을 하는데 물론 이런 짓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풀이의 방향은 항상 누가 정한다고 했어요? 문제에서 묻는 것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걸 보고 이런 연산을 해도 늦지 않아요. 자, 문제에서 묻는 것을 좀 봅시다. 묻는 걸 보니까 실제로 FAB를 묻는 게 아닙니다. A와 B에 규칙이 있죠. B는 반드시 A의 무엇입니까? 2분의 1. B는 A의 2분의 1. A가 B의 2배. 그래. 왜 2배라고 한지 알아요? 문제를 잘 안 읽으니까 그래. 내가 내 말 잘 안 들으니까. 어쨌거나 그러면 실제 우리가 연산해야 되는 대상은 FAB가 아니라 FENN입니다. 졸라 괜찮죠? 그러니까 EN-NI EN 플러스 NI를 계산하는 거군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분모는 이제 곱하는 거예요. EN 플러스 NI 그럼 5n제곱이죠. 분자는 3n제곱 플러스 4n제곱 i일 거예요. n제곱이 약분되니까 얘는 5분의 3 플러스 4일 뿐이에요. 놀라운 사실을 얻었어요. 이 값은 n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얘도 5분의 3 플러스 4이고 얘도 5분의 3 플러스 4이고 얘도 5분의 3 플러스 4이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게 전체가 5분의 3 플러스 4i 저 위에 몇 개 있는데? 20개 있어요? 네. 그래서 12 플러스 16i다 라는 걸 안 거죠. 이렇게 문제에서 묻는 걸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은 존나 중요한 작업입니다. 존나 개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잘 안 해요. 왜 잘 안 하냐면 너무 쉬운 문제들 위주로 풀다 보면 그렇습니다. 중등과정을 막 풀면서 많은 수의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통 이렇잖아. 니네가 아는 걸 옆에다 막 씹으려다 보면 그중에 답이 있어. 여기 답이 있네? 계획적으로 풀지 않아. 그냥 아는 걸 막 존나 적어. 그러다 보면 뭐지? 왜 이게 답이지? 이러면서 답을 고를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고등부터는 문제가 스케일이 커지고 생각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문제에서 묻는 걸 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딱 맞춰서 풀이를 설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등을 열심히 하시면 중등에서도 문제를 잘못 읽는 습관이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사람 하던 대로 해요. 문제에서 묻는 걸 보고 풀이를 설계하는 습관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시험 대비를 할 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게 되고 실수를 잘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Z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형태로 써있죠? Z를 이렇게 쓰는 놈들은 출제자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실수부, 허수부를 따로 모아서 써줘야죠. 그래서 Z를 다시 씁시다. 저건 출제자의 언어니까. 그럼 2x-8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7i 이렇게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죠. 자, b-a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묻는 걸 봐도 딱히 크게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그냥 b랑 a 구해야 되는 것 같죠. 다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a랑 b를 구해서 b 빼기 a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들은 a, b를 둘 다 구할 수 없으나 b 빼기 a만 구해지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애들이 관계식 하나 나왔다. 나머지 하나 어디 있지? 근데 원래 없어. 잘 생각해보면 그냥 b 빼기 a가 거기 들어있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좀 생각하셔야 된다. z의 4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x의 값은 a다. 4제곱이 양의 실수다.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복소수의 4제곱이 양의 실수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실수여도 되죠. 그런데 실수 중에 0은 안 됩니다. 0을 제곱하면 뭐가 될 거니까? 0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해석하면 뭐냐면 z의 제곱은 0이 아닌 실수이거나 또는 순허수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걸 보면 Z의 4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Z의 제곱이 뭐란 얘기예요? 순호수. 순허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A를 구할 때는 위의 조건을 쓰고 B를 구할 때는 아래의 조건을 쓰란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됐냐고? 맞아? A 구해볼까요? A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A 뭐예요? Z 모양 있잖아. 마사예요? 마삼 맞는 것 같은데요. A 마삼이에요? 왜 마삼이에요? X 마칠 X 4 해가지고 마삼. 더하면 마삼. 뭔 말이지? 그러니까 4하고 마칠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4하고 마칠의 합이죠. 왜 4하고 마칠이냐면 실수를 0이 되게 하거나 허수를 0이 되게 해야 제곱했을 때 0이 아닌 실수나 순호수가 얻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4하고 마칠해서 마3이 나오죠. 그죠? B를 구해볼까요? B는 어떻게 구해요? 복소수를 제곱해서 순호수가 되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 감사합니다. 어떤 특징도 없었나요? 복소수를 제곱해서 순호수가 되려면 실수부, 허수부의 절대값이 같으면 됩니다. A 플러스 AI. 왜냐면 A제곱과 마이너스 A제곱 만나면 사라지거든. 물론 A 마이너스 AI도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AI도 되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I도 됩니다. 그냥 얘의 뜻은 실수부와 허수부의 절대값이 같으면 되죠. 맞니? 그러면 요 내용에서 B를 구해본다고 하면 2 곱하기 x-4는 뿔마 x-7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그럼 플러스일 때 x 풀면 얼마예요? 15인가요? 마이너스일 때가 15인 것 같다, 그지? 플러스일 때는 3분의 1인가? 오. 내가 뭐 잘못 풀어놓은 것 같다. 다시 한번 풀어볼까? 플러스일 때가 x 8, 7 8 1 아닌가? 네. 1이죠 1. 네. 마이너스일 때는요? 마이너스일 때는 오. 3x 5예요? 네. 그럼 b는 얼마예요? 오. 6 아니에요? 오비. 아 곱이구나. 곱이에요 곱. 네. 그러면 b-a는 8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의문인 건 Z의 4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저 위에 거 다시 한번 봐볼까요? A 구할 때 A 저거 맞냐? Z의 제곱이 0이 아닌 실수나 순호수를 했잖아. 0이 아닌 실수일 때만 구한 거 아니야? 4하고 마7은? 순호수일 때는 안 구했잖아. Z의 4제곱이 양의 실수면 순호수는 안 되겠구나. 순호수는 음의 실수가 되니까 그러네요. 예. 얘는 안 돼요. 양의 실수가 되도록이니까 그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혼란을 드려가지고 순호수는 안 됩니다. 순호수는 밑에 거에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맞게 구한 겁니다.
사실 별거 아닌 내용인데 굉장히 물어보는 걸 짜증나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예. 그냥 그렇다. 넘어가죠. 392번. A1부터 A20까지는 마이너스 1이나 i나 1-i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다. 제곱의 합이 8-12i일 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제곱의 합이 중요한 거죠. 얘 제곱하면 뭐예요? 1 그죠? 1. 얘 제곱하면 마일 y1.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2i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들을 몇 개씩 적당히 더해야 8-12i가 나올 거냐 이런 관점이야. 근데 얘는 개수가 이미 확정 아니에요? 6개? 총 20개니까 그럼 14개를 가지고 8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11개고 얘가 3개야만 말이 되는 거죠. 이런 건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20은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11 마이너스 11 그죠? 플러스 3i 그리고 더하기 6 곱하기 1-i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 보고 하는 겁니다. 저기 나와 있는 건 제곱이니까 그 이전의 걸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i 3i.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93 복소수에 대해서 AB가 이제 0이 아닌 실수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실수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죠? 실제로 허수란 얘기죠. B가 살아있으니까 순허수도 안 됩니다. 0이 아닌 실수니까. 얘는 뭐라고 써있냐면 Z는 실수도 아니고 순허수도 아니다 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0이 될 수 없으니까.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일 때 자 요거를 보면 와 이 문제는 근데 교육적이다. 굉장히 문제가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일 때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걸 제곱하고 이걸 빼가지고 실수니까 허수부 0이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 있잖아. 그러지 말라고 기억에 써 있어요. 실수는 켤레를 씌워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제가 이거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최대한 많이 써야 연산을 적게 할 수 있다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Z의 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니까 그러면 Z의 제곱 마이너스 Z의 바하고 같을 거야. 그런데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배웠으니까 상수의 켤레는 켤레의 상수의 합차의 켤레는 켤레의 합차 곱의 켤레는 켤레의 곱 몫의 켤레는 켤레의 몫이었기 때문에 얘를 Z 바의 제곱 마이너스 Z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왼쪽으로 옮겨보면 이렇게 옮기고 싶지 않냐? 그래야 Z 마이너스 Z 바라는 공통인수가 보이면서 이게 나오죠. 자 여러분 이거 0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0이 된다는 건 Z가 실수라는 얘기인데 문제 풀이 시작할 때 Z는 실수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가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을 동시에 동그라미를 치게 됩니다. 이걸 A 플러스 BI를 직접 연산하는 놈들한테 그러지 마 라고 기억에 써 있는 거야. 그러지 마 라고 써 있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지 말라고 써 있죠. 선생님 디귿은 뭐예요 근데? 디귿은 뭐냐면 얘가 지금 무슨 뜻입니까? 복소수 Z의 실수 부분 얼마다? 야 2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럼 Z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제 2분의 1 플러스 B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Z 반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4분의 1 플러스 B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4분의 1보다 큰 겁니다. 왜냐하면 B가 0이 아니기 때문이죠. 등호 없어야 됩니다. 등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맞은 거예요. 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복소수 Z1, Z2에 대해서 A가 Z1, Z1 바 더하기 Z2, Z2 바 B가 Z1, Z2 바 더하기 Z1 바 Z2 이렇게 약간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기에 좀 집중해봐요. 이게 뭐예요? 켤레
어떤 복소수와 그 켤레의 곱이에요. 어떤 복소수와 그 켤레의 곱은 어떻게 계산하죠?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의 합입니다. 잘 봐요. z가 a 플러스 bi라면 z반은 a 마이너스 bi잖아요. 그러면 z반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복소수와 그 켤레의 곱은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a라는 놈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B도 똑같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다른 복소수잖아요. 같은 복소수를 가지고 해야 돼요. 다른 복소수라서 B의 경우에는 만약에 Z1이 i였어요. 근데 Z2가 마이너스 i였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B를 계산해보면 i 곱하기 i니까 마일이죠. 그 다음 Z1 반은 마이너스 i고 Z2는 마이너스 i니까 또 마일이죠. 그럼 마이잖아요. 이게 0보다 작은데? 틀렸죠? 틀렸죠? 얘는 틀렸을 것을 의심이 되기 때문에 발레를 찾은 겁니다. 확실한 말했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면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뭐예요, 선생님?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생각해야 되지. 그러면 A 빼기 B를 써볼래? 얘는 Z1 바 더하기 Z2 바 마이너스 Z1 바 마이너스 Z1 바 Z2죠. 근데 얘가 쌤은 Z1 마이너스 Z1 바 마이너스 Z2 바를 전개한 것으로 보이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입니까? 네.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복소수죠. 그리고 얘는 그것의 켤레입니다. 어떤 복소수와 그 켤레의 곱은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결국 디귿은 기억과 동일한 복이었던 거죠. 예.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어떤 복소수와 그 켤레의 곱은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수요일날 2차 부등식 자동평가 본다고 했습니다. 8단원입니다. 그거 주말에 미리 준비하시고 과제는 2차 방정식 시스템 나갔고요. 월요일날 개념시험 빼달라고 해서 제가 원래 행렬의 정의를 봐야 되는데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